안녕하세요. R을 활용한 GIS 분석 강의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강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QGIS나 ArcGIS처럼 마우스로 조작하는 일명 GUI, Graphic User Interface 그런 기반 도구가 아닌 R이라는 코드 기반의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공간 자료 분석을 다룹니다. 그래서 R을 처음 접하시는 분보다는 기초적인 R 사용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다뤄본 적이 있거나 패키지 설치, 함수 사용, 경로 설정에 익숙한 분들께 어찌 보면 더 적합한 강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자료를 코드로 다루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 어쨌든 부담 갖지 말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R을 활용해서 공간 자료를 다루는 모든 과정, 예를 들면 자료를 불러오고 그 자료 불러온 것을 이제 전처리하고 시각화하고 또는 이제 분석까지 하는 이런 단계들을 단계별로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쉐이프 파일 있죠. 그 쉐이프 파일을 R에서 불러오고 간단히 시각화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간 자료를 다루기 위해서 여기 R에서요. 가장 먼저 불러와야 할 패키지는 SF라는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패키지를 불러오는 함수는 라이브러리죠. 이 함수 안에 SF라고 기입하고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이 패키지는 공간 자료를 불러오고 편집하고 또는 이제 분석하는데 유용한 모든 함수들을 제공합니다. 많은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패키지고요. GIS 작업을 한다고 하면 R에서요. 근데 여러분 처음 쓰시는 거니까 아마 이 패키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패키지를 설치하는 함수는 install이죠. .packages 그리고 다운표하고 SF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됐기에 이 과정을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SF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했다면 라이브러리로 불러오면 되겠죠. 다음과 같이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 아까 생정동 경계를 담고 있는 쉐이프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동스라는 폴더에 동스 _ 서울 쉐이프 파일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제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폴더에 저장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R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폴더 이름에 한글이 들어가 있는 거는 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로마자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이 되니까요.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 파일을 예전 같으면 이제 QGIS나 ArcGIS 같으면 이제 요거를 바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다가 바로 던지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SF에 제공하는 함수 중에서 쉐이프 파일이나 아니면 기타 공간 자료들을 불러오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st_read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내가 불러오려고 하는 쉐이프 파일의 전체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경로는 정확하게 기입이 돼야 됩니다. 오타나 아니면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 있죠. 어쨌든 원래 그 경로하고 한 토시라도 달라지면 안 되니까 이 점을 주의해서 기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로는 물론 다운표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도 아실 겁니다. 자, 저는 현재 맥 OS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컴퓨터 쓰는 분들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처럼 쓰시면 안 돼요. 윈도우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요. 주로 저는 이제 슬래시하고 바로 슬래시하고 유저스 하고 이렇게 나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윈도우즈 컴퓨터는 보통 드라이브명
예, C 드라이브냐, D 드라이브냐, E 드라이브냐, 이런 드라이브명 있죠. 거기다 이제 콜론을 쓰고 슬래시 하고 이렇게 가는 형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파일이 C 드라이브 밑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대문자 C하고 콜론하고 슬래시하고 여기 폴더명, 그 다음에 하위 폴더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어쨌든 이 점은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기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윈도우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저 나름의 경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저는 저만의 그 전체 경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폴더, 그 다음에 하위 폴더, 그 하위 폴더, 그리고 최종적인 그 쉐이프 파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보통 지금 우리가 불러오려고 하는 게 서울시 행정동 쉐이프 파일인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행정동 쉐이프 파일 안에 속성표를 보면 행정동 이름 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드에 들어간 값들은 실제로 한글로 적힌 문자 값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아무 설정 없이 이렇게 바로 불러오면 한글이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비일배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옵션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한글 인코딩을 인식할 수 있게끔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옵션을 달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컴마하고, 물론 이제 이 함수 내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줄 좀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스라는 인자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예, 그리고 는 하고 따옴표 열고 닫고, 그리고 이 사이에 대문자로 인코딩, 그리고 는 하고 대문자로 EUC 빼기 KR,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한글 깨짐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실행시키면 불러오기만 하는 겁니다. 불러와서 여기 콘솔 창에다가 출력만 합니다. 저장되진 않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불러온 걸 임시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할당을 합니다. 이거를 불러와서 이제 이 화살표 표시는 그 의미죠. 불러와서 어디다 할당해라, 여기다가 저는 여기서 A라고 쓰겠습니다. A라는 이름의 객체에 할당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객체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의상 그냥 저는 A라고 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별다른 에러 없이 잘 불러와진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안 보이네요. 에러 메시지가. 잘 보시면 A라는 게 어쨌든 객체인 거고, 여기 오른쪽 환경창에 보면 그 불러와진 객체에 대한 간략한 이렇게 프로파일이 나옵니다. A라는 객체고, 여기에는 426 관찰값의 개수, 그러니까 observation이 426개, 그리고 4개의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프레임처럼 보이긴 하네요. 예, 행과 열처럼 보입니다. 이걸 직접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서울 시내에 126개의 행정동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들 QGIS나 ArcGIS 이걸 불러와서 속성표로 열어볼 수 있잖아요. 속성표를 열어보면 그 표로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26개의 행과, 여기서는 4개의 열인데 아마 QGIS나 ArcGIS에서 볼 때는 3개의 열만 있을 겁니다. 4개가 아니고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걸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건 데이터 프레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의 어떤 특성을 알고 싶으면 어떤 함수를 써야 되죠? 예, 클래스라는 함수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자료인지를 알아보는 거죠. 이 객체 A를 한번 넣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SF이면서 동시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객체 A는 공간 정보를 포함한 이 SF라는 공간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F 객체임과 동시에 일반적인 데이터 프레임,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표를 사용하신 분들은요. 표가 대부분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들어가는데 데이터 프레임이네요. 여기서는요. 어찌 보면 GIS의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 A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냥 A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실행시켜도 되고, 또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print라는 함수를 써도 되고요. 뭐 어쨌든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print A 하면 이 객체의 기본 프로파일이 앞에 먼저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imple feature, 이거는 이제 simple feature의 객체라는 뜻이고, collection with 이렇게 426개 features and 3 fields라고 되어 있죠. 426개 또 그 안에 보면 공간 객체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와 다르게 여기서 본 거와 다르게 4개가 아니고 3개의 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속성이 3개라는 얘기입니다. 속성이 3개고 레코드의 수는 426개. 다른 말로 얘기하면 426개 행 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타입, 요거 지오메트리가 기하 이런 뜻이잖아요. 기하학적 형태가 무엇이냐. 요거는 기본적으로 쉐이프 파일은 벡터 자료죠. 벡터 자료는 점, 선, 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점은 포인트, 그리고 면은 다각형은 폴리곤, 그리고 선은 폴리라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폴리곤 형태의 벡터 자료다라는 얘기고요. 디멘션스라는 거는 이거는 뭐 대부분 이 XY로 찍힐 겁니다. 예, 3차원 자료가 아닌 이상. 네. 만약에 3차원 자료다 그럼 X, Y, Z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운딩 박스라고 되는데 이 지도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올바르게 좌표가 잘 설정된 그런 파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 바운딩 박스가 제대로 표시가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제공해드린 이 예제 파일은 투영 좌표계로 제작된 그런 지도이기 때문에 단위가 미터 단위고 각도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 뭐 10만 단위의 어떤 숫자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이게 CRS, 예, Coordinate Reference System, 좌표 참조 체계. 그러니까 좌표 체계라는 거죠. 좌표 체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여기도 나옵니다. 다행히도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더해서 여기 Projected CRS예요. 그러니까 투영 좌표계입니다. 투영 좌표계인데 근데 투영 좌표계도 엄청 많잖아요. 시대에 따라 다르고 지역마다 또 다르고 같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른 지역들로 구분해서도 투영 좌표계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2010년 중부 원점 투영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프로파일이 먼저 설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first 10 features 다 표현되는 게 아니고 아까 이게 426개잖아요. 다 표현되는 게 아니고 앞에 처음에 10개의 레코드만 일단 이제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필드, 첫 번째 필드는 베이스 데이트, 두 번째 필드 또는 두 번째 속성은 ADM, NM. 요거는 이제 아마 조사된 날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ADM, NM은 행정동 이름, 예, 사직동, 삼청동, 뭐 부암동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ADM, CD는 요 각각의 그 행정동의 고유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상 속성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그리고 사실 그 옆에 있는 네 번째, 사실은 여기 보면 세 번째 필드까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까지가 비공간적 자료고,
네 번째 추가로 나온 거, 가장 맨 끝에 나온 게 지오메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기하학적 어떤 정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직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상상을 하셔야 돼요. 행정동이라는 건 어떤 면적 자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2차원 평면에 표현시키면 어떤 되게 많은 꼭지점을 갖고 있는 다각형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각 꼭지점별로 좌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좌표를 여기다 쭉 나열한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꼭지점이 19만 7,702.1m, y축으로 55만 3,187.3m. 이게 첫 번째 꼭지점의 위치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꼭지점이 이렇게 쭉 나가는데 수많은 꼭지점이 있어요. 엄청 많은 꼭지점인데 다 표현 안 하고 생략돼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똑같죠. 그렇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즉 여기까지 세 번째까지만 있으면 단순하게 뭐다?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공간 객체로서 그 기능을 작동하는 거는 무엇 때문이다? 이 지오메트리 정보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이고, 이 지오메트리 정보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좌표 책에 의해서 측정된 어떤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QGIS나 ArcGIS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래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컴퓨터 어디선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코드 베이스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이제 공간 객체 A를 지금 우리가 불러왔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좀 더 팬시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데, 뭐 마치 QGIS나 ArcGIS를 사용해서 예쁘게 지도를 만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은 불러온 객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확인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함수를 쓸 것 같지는 않은데, 플랫이라는 함수를 써도 여러분들 이 플랫이라는 함수는 참 다방면으로 쓰는 기본 함수죠. 근데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일단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A라는 객체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되냐면,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속성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각 속성별로 지도를 표현을 해버립니다. 지금 그나마 속성의 개수가 몇 개가 안 되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제 속성 개수가 여러 개 들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표현이 됩니다. 한번 일단은 이 상태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실행시키면 여기 플랫 창에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자, 보시죠. 베이스 데이트라는 필드 있었죠. 그리고 ADM NM, 그리고 ADM CD. 딱 속성의 개수만큼, 필드의 개수만큼 지도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줌으로 해서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플랫 함수로 그냥 쓰면 이렇게 색상들이 랜덤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베이스 데이트는 아까 보니까 같은 날짜에 다 조사가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값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색상이 똑같은 색상으로 랜덤하게 이제 부여가 됐고, 그 다음에 ADM NM도 사실은 이거는 뭐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행정동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명목형 변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마다 랜덤하게 색상이 지정됩니다. 근데 426개에서 중복돼서 나오는 건 없잖아요.
2개만큼 또 그 값도 고유의 값도 426개가 있으니까 426개에 맞게 랜덤하게 이렇게 값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ADM-CD 요것도 사실은 자료를 자세히 보면 클래스를 한번 볼게요. A에 요거 있죠. 코드. 아까 숫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문자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잘 보면 숫자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면 따옴표로 둘러싸여지죠. 예. 요거는 이제 문자라서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이게 연속형 변수라고 하면 값의 크기에 따라서 색상이 그라데이션 색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작은 값이면 좀 옅게, 그리고 좀 큰 값이면 진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긴 하거든요. 근데 설령 이 행정동 코드가 이게 숫자로 입력돼 있다 한들, 그리고 그것을 그라데이션을 표현한다 한들 그게 의미는 없겠죠. 사실상 숫자로 표현돼도 이 속성 값은 사실상 명목 척도로 이루어진 명목형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목형 변수들은 플롯 함수에서 그냥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값에 랜덤하게 색상이 부여돼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표현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일단은 내가 만약에 하나만 표현하고 싶다, 한 개만 그냥 시험 삼아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플롯하고 A하고 이렇게 변수명 붙일 때 그 달러 표시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예, 에러라기보다는 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플롯 함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아니고 AMD-CD가 아니고 AMD-CD가 몇 번째 있었죠? 세 번째 있었죠. 예, 세 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예, AMD-CD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 타이틀 붙고 그대로 요거 하나만 표현이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도를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제대로 불러와졌는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후에 진짜 지도 제작법에 의거해서 만드는 거에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플롯 말고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뭐 그냥 간단하게 활용하는데 뭐 그래도 좀 단일적으로 그냥 보고 싶다, 그러면 컬러라는 이제 이 인자 쓰시면 되는 거 알고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레이로 하겠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바뀌죠. 예. 이렇게 하면 모든 동이 회색으로 표현돼 가지고 전체 경계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지도가 되긴 합니다. 사실 요거 뭐 여기다가 또 뭐 플롯 함수에 보면 이 선들의 어떤 두께도 조절할 수 있죠. LWD라는 게 있죠. 그거나 아니면 뭐 LTY, 그러니까 뭐 선의 유형, 뭐 이거 실선이냐 아니면 점선이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확인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주 디테일한 그런 기술들은 여기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R에서 SF 패키지를 사용해서 쉐이프 파일을 불러오고 이 쉐이프 파일 데이터의 구조를 확인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공간 자료를 전처리하거나 그리고 그 전처리한 자료를 좀 더 지도와 같이 지도처럼, 그러니까 조금 더 예쁜 지도를 만드는 방법, 그 방법에 시각화하는 방법을 다뤄볼 예정이니 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